노인과 바다, 잔잔한 바다, 새벽빛이 수평선 위로 천천히 번져갑니다. 내레이션. 여러분은 언제 인생이 끝났다고 느끼십니까? 몸이 늙었을 때일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찾지 않을 때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잊어버렸다고 느끼는 순간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 한 노인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그 노인은 무려 84일 동안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에게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부로서의 삶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곧 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싸움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싸움은 세상에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쿠바의 작은 어촌 마을. 해가 뜨면 이 마을의 어부들은 모두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 그들은 물고기를 가득 싣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날도 한 사람만은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산티아고. 산티아고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마을에서 가장 강한 어부였습니다. 그가 바다에 나가면 언제나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산티아고는 바다의 사나이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물고기가 잡히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일, 그리고 20일, 그리고 결국 84일.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운이 끝난 어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소년 마놀린. 마놀린은 어릴 때부터 산티아고와 함께 바다에 나갔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낚시뿐 아니라 바다를 대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바다는 적이 아니다.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소년은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운이 없는 어부야. 그래서 소년은 다른 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매일 밤 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년은 작은 음식 꾸러미를 들고 노인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노인의 집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낡은 침대 하나, 낡은 의자 하나, 그리고 벽에는 오래된 야구 선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땠어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오늘도 바다는 조용했단다. 소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오늘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뜻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꼭 잡을 거예요. 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내일은 다를 거다. 그날 밤, 산티아고는 혼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아프리카 해변, 따뜻한 바람이 불고 넓은 모래사장 위를
사자들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그 풍경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그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자들은 그의 젊은 날의 상징이었습니다. 힘과 용기, 그리고 자유. 다음 날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산티아고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를 바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소년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노인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더 멀리 나갈 거다. 소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꼭 잡으실 거예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저었습니다. 배는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마을의 배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그곳에 서서 그의 인생을 바꿀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완전히 퍼지자 바다는 깊은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티아고의 작은 배는 천천히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어부들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오직 바다와 하늘만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낚싯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으로 미끼를 내려보냈습니다. 줄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를 거다. 하지만 바다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그리고 2시간.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다에는 언제나 신호가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낚싯줄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줄을 살짝 잡았습니다. 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왔다. 하지만 곧 그는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줄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통 물고기라면 이미 강하게 당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힘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노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줄이 갑자기 깊은 바다로 끌려갔습니다. 노인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는 즉시 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잡아본 어떤 물고기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물고기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엄청났습니다. 노인의 작은 배가 천천히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다가 배를 삼키려는 것처럼 노인은 줄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거칠게 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 친구야.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보자. 바다는 점점 깊어졌고 태양은 높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여전히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노인은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고기에게 말했습니다. 물고기야, 나는 너를 존경한다. 하지만 나는 너를 잡아야 한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혼자였습니다. 바다는 끝없이 넓었고 그는 작은 배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 바다에서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의 손이 점점 더 찢어졌습니다. 줄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는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고기는 여전히 배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둘째 날 태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팔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은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바다가 갈라지듯 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청새치. 그 물고기는 노인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거대했습니다. 몸은 은빛으로 빛났고 지느러미는 거대한 날개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물고기는 처음이다. 노인은 창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손은 피로 젖어 있었고 팔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간다. 물고기는 마지막 힘을 내며 바다를 돌았습니다. 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물고기가 배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창이 물고기의 몸 깊숙이 꽂혔습니다. 바다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물고기는 천천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 위에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잡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바다는 항상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다 아래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청새치는 이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빛 몸이 바다 위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물고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물고기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노인의 작은 배보다 훨씬 길어 보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친구야, 너는 정말 훌륭한 상대였다. 그는 물고기를 배 옆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천천히 육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이 물고기를 보면 모두 놀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다 아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그 느낌을 알았습니다. 바다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은 이런 순간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는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배를 향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거대한 상어 한 마리가 수면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상어는 곧장 청새치의 몸을 물어뜯었습니다. 바닷물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외쳤습니다. 안 돼. 그는 창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어가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온 힘을 다해 창을 내려찍었습니다. 창이 상어의 머리를 꿰뚫었습니다. 상어는 몸을 뒤틀며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노인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다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청새치의 피가 바다 속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이 냄새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먹잇감이 있다는 신호. 노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올 것이다. 바람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배는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창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예상대로 또 다른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2마리, 그리고 3마리. 상어들이 바다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느러미가 수면 위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 와라. 상어들은 거침없이 달려들었습니다. 한 마리가 청새치를 물어뜯었습니다. 노인은 즉시 창을 내리쳤습니다. 상어는 몸을 뒤틀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상어가 곧바로 달려들었습니다. 노인은 계속 싸웠습니다. 창으로, 그리고 노로. 하지만 상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손은 이미 깊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팔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물고기다. 하지만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어들은 본능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청새치를 뜯어먹었습니다. 노인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힘은 너무 거대했습니다. 노인의 창이 결국 부러졌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창 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창도 없구나.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칼을 꺼냈습니다. 그는 칼을 노 끝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싸웠습니다. 상어 한 마리가 배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노인은 거의
바다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청새치의 몸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상어들이 거의 모든 살을 먹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거대한 뼈뿐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멀리 나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는 여전히 마을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어들은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힘을 모았습니다. 그는 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어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남은 것은 거대한 뼈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싸웠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물결이 작은 배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산티아고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손은 깊게 찢어져 있었고 팔은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의 옆에는 거대한 청새치의 뼈가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물고기에게 남은 것은 길게 뻗은 척추와 거대한 꼬리뿐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뼈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싸웠다. 바람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익숙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육지였습니다. 노인은 그 순간 자신이 거의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의 새벽은 늘 조용합니다. 노인은 배를 천천히 해변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내어 배를 묶었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 옆에 묶인 물고기의 뼈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엄청나게 거대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돛대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늙은 병사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오두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손은 여전히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넓은 해변, 따뜻한 바람, 그리고 모래 위를 걷는 젊은 사자들. 그 사자들은 그가 젊었을 때 보았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도 그의 마음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해변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은 늘 그렇듯 바다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노인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배 옆에 묶인 물고기의 뼈가 너무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이거 봐. 사람들이 하나둘 해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그 물고기의 뼈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물고기는 처음 본다. 또 다른 어부가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렵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늙은 어부가 어떤 싸움을 했는지. 소년 마놀린도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소년은 물고기의 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 노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노인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은 깊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소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다시 같이 나갈게요. 소년은 노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저 노인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 또 다른 사람은 말했습니다. 저건 진짜 어부다. 하지만 노인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 속에서는 사자들이 여전히 모래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의미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싸움 속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산티아고의 바다와 같을지 모릅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고 어떤 날은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노를 저었는가입니다. 오늘도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